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이 제대로 맞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한국은 형편없습니다. 일본은 대포를 쏠 수 있고 한국은 소총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제2차, 3차 수출 규제를 하게 된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현대차 또는 각종 로봇 산업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이 탄소 섬유를 규제를 하게 되면 현대차는 수소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로봇의 관절 기능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일본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핵심 장비 물질 모든 것이 한국 산업은 일본의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겁니까?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줄줄이 생산 차질을 빚는 그런 일을 방치하겠다는 겁니까? 서둘러서 외교적인 해결로 이것을 조속히 봉합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한국이 다소 자존심이 깎이더라도 조속히 이것을 작은 정도로 자존심이 깎이는 상태에서 경제전쟁을 봉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봐 국민의 피해를 방치하겠다고 하는 나쁜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복사태는 제2의 탈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산업을 폐쇄하고 폐기하는 이런 정책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섣부른 이 철없는 공약을 할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집권 2년 동안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느냐를 지금은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철의 증언에 따르면 고집이 센 것이 노무현보다 문재인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나쁜 방향으로 고래 힘줄 가진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방향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자기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나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어떤 이 자기 체면을 중시하는 나쁜 방향의 고집. 자기 체면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보복사태도 자기 체면 때문에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거고 특히 이 악성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는 아주 악성의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우선 대표적인 문재인의 보복 사태와 관련된 잘못을 옆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징용 배상 판결을 막으려던 박근혜의 애국적인 통치. 대법원이 이 판결에 대해서 섣불리 배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면 한일 간의 외교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법원 행정처장과 협의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연기시키고 또 이것을 전원 합의체로 돌리고 하는 이런 식의 통치적 노력을 했던 박근혜를 이것을 사법농단이요 사법적폐로 몰아서 수사를 하게 해서 단죄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저는 이 배경에는 문재인의 과거 이 자유우파 정권, 보수 정권의 업적을 지우려고 하는 문재인의 속 좁은 밴댕이 같은 이런 질투심이 숨어져 있다고 봅니다. 한일협정, 1965년 한일협정, 한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적인 업적,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라고 하는 당시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업적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렇게 거의 병적으로 이것을 공격하고 지우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4번에 만들어 놓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와 합의했던 위안부 해결 방안, 이것을 파기하고 일본이 정부 돈으로 낸 10억 엔을 내서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도 없애버린 이것도 박근혜가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이 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가 했기 때문에 이것도 파기하고, 한일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인하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리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법정으로 몰고 간 것, 이것은 사실상 사법부에 대놓고 이런 거꾸로 징용 배상 판결을 하라고 선동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선동했다고 봅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입니다. 이 모든 사태를 이런 본인의 어떤 거의 병적에 가까운 심리적인 강박관념, 피해의식, 질투심, 증오, 이런 것에 국민의 이익을 일종의 희생양으로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제가 3번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2005년에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용훈 변호사를 양대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일 청구권 문제를 다시 싹 재검토했습니다. 결론은 위안부, 사할린 동포, 그리고 원자력 투하에 의해서 피해를 본 한국인들, 이 세 부류에 대한 청구권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965년의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청구권 배상 문제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해결됐다.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 일본 기업도 의무가 없다.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시 6천여억 원의 예산으로 이 징용 피해자들의 이런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문제를 자신이 멘토로 삼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좌파 정권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했는데, 왜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무현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 정도로 나름대로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 감도 못 됩니다. 자기가 2005년에 민관합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돼서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때의 노무현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을 자기가 다 알 텐데 이렇게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 텐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건의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10년, 20년, 50년 좌파 장기 집권하겠다고. 이런 식의 이해찬류의 장기 집권이면 이 나라를 완전히 거덜낼 겁니다. 징용 문제 하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다른 문제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미관계, 한일관계 전부 다 아주 아작을 낼 줄 모릅니다. 비겁한 민주당 대표, 나쁜 대통령. 이 양대 기둥이 나라를 코너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3국이 중재하는 중재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청은 제가 봤을 때는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떳떳하다면, 정당하다면 왜 제3국의 중재위에 맡기지 못합니까? 나쁜 대통령. 감사합니다.